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김천 교동에 나와 있는데요. 교동주택이 전체적인 이미지, 많이 보셨던 사실 이미지예요. 굉장히 이제 명소라고 하죠. 연꽃이 쫙 펴져 있고 이 집과 연못이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집의 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걸 결정한 집입니다. 이 집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면 총 평수는 35평으로 지어져 있고 2억 2,800만 원이 건축비로 들었습니다. 먼저 외관을 디테일 있게 한번 살펴보시죠. 현관을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 이 거실 창호가 있고 거실 부분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왜 튀어나와 있냐, 이 앞에 연화지를 보기 위해서 튀어나와 있어요. 모든 건물들이 남향을 선택하기보다 이 연화지라는 연못을 바라보는 쪽으로 선택을 할 정도로 이쪽 부동산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주택은 연화지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고요. 건축을 하면서 단점이라고 하죠. 연못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습도가 높고 결로 현상이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 창호를 적용을 하였고 3중률이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라든지 단열적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완한 제품을 썼어요. 그럼에도 지역적 특색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조금의 습기가 차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인지 스타크플렉스를 기반으로 한 이 외장재를 선택을 했는데, 스타크플렉스를 쓰면 뭐가 좋으냐, 내벽에도 단열재가 돼 있지만 외벽에도 흔히 말해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EPS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외벽 단열도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의 단열 덩어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현관이 있고 이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창호도 연화지를 보고 있는데, 모든 포인트들이 어느 젠 스타일을 포함을 하고 타나목이라고 하죠. 타나목을 적용을 했는데 느낌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징크 후레싱 그리고 철제 후레싱을 썼지만 이런 포인트들을 통하고 전체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우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포인트 창들이 옆에도 하나가 설치가 돼 있어서 거실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면도 이쪽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굉장히 채광이라든지 밖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주차장도 되게 예쁘게 개설이 돼 있네요. 나중에 여기 담이 쳐지겠지만 이 주차장에서 차가 있을 때도 좋지만 차가 없을 때도 건축주님께서 조금의 마당을 쓸 수 있게끔 계획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택의 측면을 한번 가볼게요. 측면을 가보면 사실 저희가 많이 설명했던 주택이라서 측면에서 저희가 탁 집어드릴 건 없지만 이쪽의 구조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쪽의 주택 중에 이 주택 말고는 이렇게 디자인업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김천에서는 이 주택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와, 잘 지었다 라고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창호에는 이렇게 이제 EPS 몰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물이 탈 수 있는 현상들을 최소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단열적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서 창호와 벽체가 만나는 그 부위에서 내부에서도 어떻게 이제 사실 실링으로 처리가 돼 있지만 한 번 더 잡아주기 때문에 외적인 포인트도 좋고 어느 정도 기능에 플러스 요인이 있다, 단열적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새는 EPS 몰딩은 디자인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보고 싶네요. 이쪽 후면부인데요. 후면부에서 이제 도로예요. 도로에서 이 집을 보게 됐을 때 와, 새 집이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베이지 계열, 백색 계열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여기서 남향에서 채광이 딱 들어오면은 집이 환하게 밝혀질 텐데 이런 모습들이 이쪽에서는 참 보기 힘든 주택인 것 같아서 저는 점수를 높게 주고 싶네요. 이제 사실 이쪽이 가장 음성지인데요. 바로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과 다용도실로 나가시는 후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똑같이 스타크플렉스 계열로 해놔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디자인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선택하지는 않으셨어요. 새 대표 전부 다 이 주택은 연화지를 보기 위해서 지은 주택이지만 가성비가 참 좋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현관인데요. 현관 또한도 바로 연화지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쪽 풍경을 담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1층을 설명드릴 텐데요. 방금 현관을 통해서 이 3중 연동도어라 그러죠.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알루미늄 분해 3중 연동도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계단이 많이 있잖아요. 계단이 아니라 바로 주방을 통하게 되어 있고, 주방 바로 옆으로 넓은 거실이 배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전원주택에, 그리고 도심형 단독주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창문이 많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양옆이나 뒤에는 창문이 아예 없잖아요.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 땅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창을 원하는 위치에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현관을 진입했을 때 우측면, 정면, 좌측면에 모두 큰 창들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환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채광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면부 통창뿐만 아니라 이게 좌우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창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까지 질 이 모든 공간의 모든 시간에 고루고루 채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의 폭은 저희가 4.6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보통 일반 목조주택의 거실의 최대 폭 사이즈는 5m 미만인 거 아시죠? 일반적으로 4.8 정도 되는데 이 집은 이 땅의 폭과 주차장 라인 그리고 마당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4.6 정도로 저희가 살짝은 작게 했지만은 충분히 여기는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 주택이기 때문에 소파와 TV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지게 이제 아일랜드, 11자형이죠. 형태의 이제 주방이 있고 바로 옆으로 이어져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을 좀 넓게 뺐어요. 일반적으로 한 1.5평에서 2평 미만으로 빼는 다용도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3평에서 4평 정도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해서 세탁기나 기타 잡다한 짐들, 기기라 그러죠. 가전제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계단 하부장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일반적으로는 바깥쪽에 있잖아요. 근데 바깥쪽에 있으면 이 부분이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 안쪽으로 해서 내부 공간을 다 쓸 수 있게 저희가 계획해놨습니다. 보통은 상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방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는 상부장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만약 내가 수납에 대한 부분이 다용도실이나 다른 쪽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큰 창을 열어서 앞에 내다볼 수가 있고 좀 환기를 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예요. 이제 현관 옆쪽으로 저희가 일단 계단실이 있고 계단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꺾어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디귿장이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꼭 난간이 아니고 여기 벽자체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답답한 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간접 조명 같은 걸 달아서 이런 답답한 부분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설계적인 부분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장실이에요. 공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 이 영상 자체에서 이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살짝 큽니다. 아파트보다 한 0.3평 정도를 저희가 좀 넓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각각 기구들이 넓게 또 이 폭도 확실하게 저희가 맞춰 놓았어요. 여기는 이제 안방존이에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4평 정도는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근데 나는 잠만 잘 거니까 침대만 있어야 되니까 나는 3평 미만으로 할 거야. 잘못하다가는 창고됩니다. 안방은 그래도 한 4평 정도 돼야지만이 안방처럼 보이고, 그리고 보시면 한쪽 벽에 쭉 붙박이장을 했죠.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좀 깔끔하게 하신다고 가구를 안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침대를 쓰셔도요, 겨울 이불과 여름 이불이 다릅니다. 그리고 손님용 게스트용 이제 이불이나 침구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단 밑 창고 밑에 다 밀어놓는데 계단 밑 창고는 환기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놓았다가는 곰팡이 생기거나 눅눅함이 있기 때문에 꼭 이불이나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 안방이나 어느 방이든 꼭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김천주택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에 올라오니까 바로 앞에 연화지가 보이고요. 지금 시간이 오전 시간인데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남향입니다. 정면에 2층에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전망이 좋고 햇살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선이 멀리 꽂혀서 좁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물론 실제로도 좁진 않습니다. 복도가 약 한 3,500 내외가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은 1층에 방이 하나, 2층에 방이 2개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올라와서 복도를 두고 약 한 3,500 내외의 복도를 두고 방이 있죠. 안쪽에 드레스룸은 아니지만 매립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게 방이 있고, 또 말씀드렸던 이 좁지 않은 복도를 지나서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35평 내외의 주택의 구성을 보면 2층에 방이 2개가 좌우 분리 배치되고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고 복도 공간 혹은 베란다나 발코니 공간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는 약 3,000이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방도 그와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방 사이즈면 요즘 추세는 방에서 잠만 자기 때문에 해도 충분히 좁지 않고 안방으로 써도 될 만한 정도의 방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 구성보다는 뷰,
그다음에 이 채광이 뭐 거의 다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집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큰 크기의 픽스가 돼 있고 턴, 틸트로 돼서 실사용하기에도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라고 보면 많은 부분을 픽스로 하고 실제로 환기를 위한 부분은 적게 만들어서 사용상에 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채광이나 좋은 뷰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2층에 이제 공용 화장실을 보실 텐데요. 이 집은 어머님이 사시는 집이고 그다음에 자녀분들이 가끔 손님으로 게스트로 오시는 주택이다 보니까 2층은 심플하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용이다 보니까 수전을 외부에 이렇게 빼놨죠. 그 외부에서 손만 씻을 수 있도록 복도 정도 크기로 싱크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은 그냥 샤워와 양변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 구성을 마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0평대 중형 평수가 보여주는 어떤 전형적인 구성을 하고 있고, 뭐 레이아웃만 조금 다르다 보실 수 있어요. 이 집의 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2층의 뷰, 그다음에 채광, 그다음에 창의 구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천주택 2층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